대한민국 탐정의 기준 웅탐정. 네, 안녕하세요. 웅탐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탐정을 말한다 시간인데요. 저희 유튜버의 가장 좀 중요한 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탐정 관련된 학위, 석사, 박사 과정, 학위 과정을 만드신 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탐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동국대학교의 강동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저희가 사실 제 채널에서 탐정을 말한다를 얘기할 때 네. 교수님을 빼놓고 교수님이 얘기 안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탐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의 좀 중요한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교수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예.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학위 과정을 만드셨는데 예, 예. 이런 지금 전공자들도 배출하고 있고 저 자체도 지금 저한테도 은사님이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탐정법 관련해서 그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2018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그 석사 탐정법무 과정이라고 그래서 석사를 배출하고 있고 2020년도부터 이제 박사 과정에 탐정법 전공으로 해서 대학원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40여 명 이상 졸업자가 나와 있고 또 지금도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도 지금 현재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20명여 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탐정이라는 직업을 얘기할 때 과연 이게 학위 과정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또는 그게 이제 그런 교육이 가능하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탐정을 들여다 봤을 때는 사실 이 탐정 활동의 상당수가 법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사실은 탐정을 하거나 지금까지 그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법적 지식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몰라서도 법을 위반하고 또 법의 엄중함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위반하고 해서 탐정이 하나의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올바른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정하시는 분들이 법을 조금 더 안다면 또 본인들이 하는 업무 자체를 나중에 이렇게 그 결과물을 법적으로 연결시킬 때 훨씬 유용하게 자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법의 규정을 알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이 확실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조금 제 욕심으로는 단순히 탐정이라는 것이 무슨 사실 조사나 정보 수집한 어떤 기술자가 아니라 이런 법리적인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으로서 이 탐정이 육성이 된다면 탐정 직업이라는 것이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활성화도 되고 또 인정받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탐정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이게 합법화 됐거나 또는 뭐 법이 제대로 돼서 운영이 되거나 이런 이제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탐정 자체를 연구하는 데는 제가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과정은 이 탐정과 관련된 어떤 법적 제도,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법무대학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요소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탐정 하나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탐정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자질, 소질, 뭐 또는 기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 또 법하고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니까 직접 탐정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얻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법무대학원에서 최고의 과정이라는 따로 이제 또 전문 그런 기술 습득을 위한 그런 과정을 이제 운영해내서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 자체도 지금 현직 탐정이면서 지금 교수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실 의뢰인과의 대화할 때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할 때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변호사들하고 만나서 미팅하게 될 일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법학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변호사들하고도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탐정이
결국에는 문물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준비가 네. 갖춰져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동국대 대학원의 탐정법 전공 예. 그 학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탐정이라 그러면 단순히 사람을 뭐 조사한다라든가 찾는다 이런 단순 업무가 좀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 탐정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기업 탐정 같은 경우는 기업 관련 어떤 법적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뭐 경제적 또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탐정일이 전문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의 중요성은 저는 굉장히 이 탐정으로서 발전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꼭 제 과정을 들으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탐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법적 지식을 좀 함양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업무 역량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교수님한테 많은 부분을 배우면서 결국에는 탐정업이 컨설팅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기업 전문 탐정으로 컨설팅 업무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탐정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도 갔다 오고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법안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탐정들이 조금 더 활동하기가 용이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탐정 법안을 관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계시고 그게 지금 요즘의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2018년도에 이제 저희들 동국대학교에서 이 대학원 과정을 만들 때 동기가 그 당시 이제 지난 그러니까 정부였죠. 지난 정부에서 이 탐정업을 10대 새로운 신직업 창출의 하나로서 그 가장 이래 제일 윗줄에 올려놨기 때문에 탐정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것이 법제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 뭐 이제 그 처음에 이 15대 국회부터 법안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알고 이제 뭐 아마 탐정하시는 분들은 전부 잘 알고 계시겠는데 우리가 36개국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탐정업에 관한 지금 법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제 저희 나라거든요. 그래서 17대, 18대 뭐 지금까지 계속 탐정법이 제한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제대로 논의조차 돼보지 못하고 폐기되고 그런 사정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이 탐정업에 대한 또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2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윤재욱 의원이 발의한 윤재욱 의원은 꾸준하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제출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뭐 맞선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부응해서 또 우리 이명수 의원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관련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제 법안이 있는데 다만 2개 법안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윤재욱 의원안은 조금 더 이제 국가 중심의 관리 체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의 법이고 이명수 의원안은 조금 이제 탐정 자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국가적인 간섭보다는 개입보다는 그렇게 이제 가는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일부 의원들께서 지금 이제 또 탐정법에 관해서 법안을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세미나도 수차례 지금 저도 뭐 포함이 돼서 한 적도 있고 또 뭐 이번 그 국회에 들어와서도 몇 번의 이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이 대통령들께서 후보 시절에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도 이 탐정업에 관한 어떤 활성화라든가 제도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탐정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소위 말하는 사생활 침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탐정하면은 주로 뭐 불륜 조사 아니면 사생활 조사, 뒷조사 이러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이게 법제화에 대한 이제 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탐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가가 지금 해주지 못하는 부분, 또 국가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힘든 그렇게 뭐 대표적인 게 뭐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 자 이럴 때 이제 누가 이게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저렴하게 비용을 들여서 해준다면 얼마나 그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문 영역들이 지금 있거든요. 기업 컨설팅 관계라든가 특히 M&A 같은 거 관계에서 보면은
이미 외국의 그런 유사 업체들이 들어와서 컨설팅이라는 명명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술 유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기업에서 국가에다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또 기업 어떤 비밀 누출 또 기업의 어떤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넓은 영역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이제 아주 그 부정적인 몇 가지만 자꾸 집중이 돼서 이 입법이 이제 지연되고 있는 굉장히 저는 이제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법이 2020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2021년부터 우리가 8월 달부터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미 탐정 시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는 건 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유능한 분도 있지만 사실은 탐정으로서 활동하기 조금 부적격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일 자체가 최근에도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만 의뢰인들이 부당한 그 의뢰를 받고 네.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멀리 보고 네.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믿고 의뢰할 수 있고 탐정도 또 무자격자들은 좀 걸러내서 하나의 제대로 된 탐정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도록 저는 빨리 이 법이 좀 제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같이 그 부분을 위해서는 저도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